네,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현장 대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전. 2주 전에는 저희가 탐사그룹 셜록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매일노동뉴스 기자를 모셨습니다. 재정남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재정남입니다. 네, 지금 제호에 드러났듯이 주로 이제 노동 문제를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취재 보도해 오고 있는 매체인데요. 요즘 워낙 노동 현안이 많다 보니까 아주 바쁩니다. 네, 현장의 어떤 목소리 그다음에 현장의 움직임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노동뉴스에 좀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오늘 재정남 기자가 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건데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곤봉진압에 그거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고 결국은 구속이 된 김준영 사무처장 금속노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관련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정식 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네. 이분을 그렇게 극찬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원래 둘이 엄청 절친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이정식 장관도 네. 한국노총 네, 출신이잖아요. 이정식 장관 한국노총 출신이고요. 같이 있으면서 일을 같이 해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둘이 사이가 아주 절친이다라고 할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저는 비장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비정하다. 예, 왜냐하면 장관이. 예. 왜냐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막을 수 있으니 무슨 곤봉진압을?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 고용노동부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부처들이 뭐 산업발전 이런 걸 향해서 막 앞으로 달려나갈 때 노동부는 그렇게 막 나가면 사람도 다칠 수 있어. 현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산업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부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라든지 노동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중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하긴 대우조선해양 그때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있었죠. 저기 파업하고 올 때도 그 현장 가고 했었죠. 그렇죠. 예. 그 이정식 장관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가면서 당시 그 경찰이 물력 동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쏙 들어갔었죠. 예, 이번 맞아요. 예. 포스코에서는 노동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한 1년 사이 그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정부 기조가 바뀐 데 따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제 연말 정도부터 이제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강경 탄압을 하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 뒤로부터 아마 노조 때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었고 그게 이번 사태에서 노동부가 주춤주춤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코드 맞추기 내지 보조 맞추기. 많이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사이에. 아무튼 근데 보도를 보니까 이 김준영 사무처장이 미래를 빛날 분이니까 네, 백인에도 여러 번 선정이 돼도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이분이 그 20대 중반부터 이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분인데요. 그 부천 지역에서 이제 아주 큰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동을 했던 게 아니라 지역 노조라고 이렇게 청소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 상담하고 조직하고 이런 밑바닥에 있는 노동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요. 예. 그래서 부천에서 이 사람이 또 사회적 대화를 엄청 강조하면서 그래서 부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를 부천시에 제안을 하고 그게 부천시에서 받아들여서 부천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98년인데요. 이게 전국 최초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전국 최초의 그 지역 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끈 그는 아주 사회적 대화주의자라고 아주 온화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정식 현 장관이 이분을 극찬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근거가 투쟁할 땐 투쟁하고 협상할 땐 협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준영 사무처장이 농성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한국노총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김준영이 올라갔을까.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다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오죽했으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올라간 겁니까? 좀 정리해 주신다. 이게 그 좀 역사가 있는 이야기니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3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포스코 하청 노동자 이야기인데 포스코 하청에 포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스코 내부에 물건 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운반하는 그런 업체인데 2000년에 이 포스코가 이 회사를 작업권 물량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걸 5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하청업체로 이제 나눠주고 이 회사를 없애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싸웁니다. 물량을 나눠줄 때 5개를 쪼개지 말고 한 곳에 몰아줘라. 그럼 우리 그쪽에 고용 승계해 달라. 그렇죠. 예. 그럼 최소한 처우는 그대로 일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싸우니까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체제였죠. 네. 거기서 이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룹니다. 다수 고소를 다시 하나로 뭉쳐서 한 곳 회사에서 일하게 하자. 그래서 이듬해 2021년에 합의가 이행이 돼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푸운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그 뒤로 임금 교섭도 해야 되고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뭐 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든지 이렇게 임금 교섭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요. 뭐 임금 인상 어렵다. 뭐 연차 사용을 뭐 신청하면 할 수 있게 해달라. 회사는 7일 이전에 신청해라. 뭐 이런 것들로 갈등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조가 뭐 포운 각성하라, 뭐 교섭 중에 이렇게 프레임 카드를 이제 내거니까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각성하라고 그 문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명예훼손 고소하고요. 또 쟁의 행위를 하니까 쟁의 행위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뭐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또 파업을 하니까 포스코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또 발생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지금 노동부에 지금 진정 청원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갈등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70여 차례 지금까지 교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래 끌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 금속노련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서 이제 그 개선시킬 줄 알았는데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에 이제 갔던 거예요. 가서 교섭도 직접 보고 지도도 하고 또 상급단체 간부가 오면 뭐 교섭도 조합원들 좀 힘도 좀 받고 사측도 좀 긴장도 하고 그러겠지 해서 가서 실상을 봤더니 김전 처장이 가서 봤더니 포스코에 가서 이야기하면 저 누구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하청회사 사장 만나보면 우리는 권한 없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더라는 겁니다. 이 대화가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섭 이 잡혀 있었던 날 5월 31일 날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하면 보다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쭉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영상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재정련 기자한테 좀 특별히 여쭤봐야 될 게 아무튼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진압 영상이 문제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경찰이 제출한 영상이 있습니다. 익히 이전에 지금 뭐 시중에 떠도는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집중적으로 김준영 차장 구타하는 경찰봉으로 때리는 사진 영상이 계속 쇠파이프로 그 난간 때리고 그렇죠. 경찰이 이제 곤봉으로 때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상이 당연히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출이 됐겠죠. 그런데 그 영상은 아니고 경찰이 채정한 영상이 제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 뉴스에 나온 건 경찰 채증 영상이 아니라 그렇죠. 기자가 아니라 노조가 찍은 영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채증 영상이 따로 있었어요? 네, 경찰 채증 영상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이 됐는데, 뭐 진압 시작하기 전부터 뭐 후까지 이렇게 쭉 나열된 영상 중에 한 영상이 어떤 영상이 있느냐면. 이제 김준영 차장이 주저앉고 저항력을 잃는 상황에서 구타가 반복되니까 갑자기 영상이 하늘 위로 하늘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영상이 그래서 흔들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의 대리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잘 촬영하고 있다가 경찰 구타가 계속되니까 갑자기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허공을 촬영하더라. 이게 그러면 갑자기 이걸 앵글을 돌렸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채증 과정에서.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계속 이제 그 공범으로 진압하는 걸. 그래서 이제 너무 과잉 진압이 재판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던 뭐 그런 조치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허공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체포돼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영상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그러면 거예요. 5 내지 10초 동안 블랭크가 있는 겁니까? 하늘을 촬영했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현장 다른 장면을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한 10초 정도가 비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초에 집중적인 곤봉 진압이 있었다. 네, 경찰이 법원에 제출했지만 비어져 있던 그 10초 정도는 이미 이제 노조가 촬영한 영상에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한국노총이나 금속노련이 재판을 간다고 하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노조가 증거를 제출할 거고요. 정리를 하면
그 영상에 다 들어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물증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드러낸 편집을 한 게 아니라 네. 애당초 현장 체증을 하는 과정에서 앵글을 돌려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예, 그렇게 나온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야 이거 뭐냐 이거 봐라 왜 하늘 찍냐 영상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검사가 이제 이례적으로 2명이나 이제 그날 왔었는데 검찰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 쪽은 묵묵부답이었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 오해다 지금 뭐 당시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것도 그런 없었고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영상이 많이 있을 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노조 영상과 경찰의 풀 영상들이 모두 다 이제 향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면 진짜 과잉 진압이었는지 김준영 처장이 진짜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인지 이 시시비비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면 싶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논란의 과정을 영장 전담 판사는 또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발부해 줬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아무튼 그 10초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쇠파이프 휘두른 건 사실 아니냐. 네, 판사는 네. 이렇게 봤다라는 건가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다가 보통 영장 실질 심사에서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유를 밝히진 않으니까요. 추정이죠. 예, 추정이죠. 예. 뭐 사회자님께서 추정하는 그 바가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아무튼 체증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앵글을 돌려버렸다. 네네. 하필 근데 그 돌려버린 앵글 그 5 내지 10초 동안에 경찰의 곤봉 진압이 집중돼 있었다. 네. 근데 그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앵글을 돌린 거 아니냐. 그렇다. 이게 이제 김주영 사무처장의 이제 변호사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 얘기도 없었다.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주영 사무처장은 지금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지금 단식 투쟁 중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5월 29일 날 고공농성 시작했는데요. 올라갈 때부터 단식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단식할 거야. 단식 투쟁하면서 이제 전부터 네, 농성 이제 올라가면서 딱 올라가서는 이제 음식을 끊고 이제 농성 시작했는데요.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교섭 이번에 진짜 마무리해 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보통. 그런데 이틀 뒤에 갑자기 진압이 당했고요. 5월 31일이니까요. 그 뒤부터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까지 계속 지금 단식하면서 이제 뭐 한국노총이나 다른 뭐 연대하는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연대를 호소하고 있고 좀 자기 뭐 구속이 진압에 대해서도 좀 구속이라든지 폭력을 동원한 진압 당한 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식 며칠째예요 그러면? 29일이 있고 오늘 14일이니까 16일 정도 됐나요? 아니 네네. 건강 괜찮으시세요? 그 당초에는 머리가 이제 당일날 머리를 집중적으로 한 가격이 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저도 한 세알 봤어요. 한 30초 사이에 한 집중적으로 한 머리를 한 15번에서 16번 정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이제 머리에 피가 흘리고 있고 이제 그게 좀 임팩트가 좀 크기 볼 때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당시에 또 온몸을 다 맞아서 특히 무릎 부분을 좀 맞았나 봐요. 그래서 무릎이 지금 연골이 파열되어 있는 상황이랍니다. 무릎 연골이. 아 진짜요? 네네. 못 걷는 잘 못 걸어요 지금. 그런데 더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고요? 네네. 그런데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 건 사유가 안 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켰으니까요. 무릎 연골 파열은 확인된 사실 맞죠? 네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치료도 지금 치료는 받고 있습니까?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단식 중이라 체력이 없어서 독한 약물 치료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주위 분들은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 뭐. 그래요? 무릎 연골 파열됐다.
머리 부상은 어떻대요? 머리 부상은 처음에는 뭐 뇌진탕도 좀 호소하고 했었는데 좀 이제 사진 촬영을 해보니까 뭐 뇌에 피가 고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치료가 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피난 정도, 꿰매는 정도로 이제 끝난 거고. 처음에는 많이 이제 어지럼증도 많이 호소하고 며칠은 뭐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릎 연골 파열 상태로 구속이 됐고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식 중이라서 약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럼 의료적인 처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걱정되는데 아니 어떻게라도 이거 좀 치료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식을 중단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참. 아니 가족들이 정말 발 동동 구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녀가 4명이거든요. 아 자녀가 4명이요? 네. 다복한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네. 아이들이 꼬마들일 거고. 이제 큰 애부터 이제 좀 어린애까지.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참. 알겠고요. 근데 김 사무처장이 그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까? 옥중에서 이제 옥중 편지를 한 5일 정도 전에 이제 상급 자기가 일했던 금속노련에 보내왔는데요. 금속노련. 네네네. 어떤 내용이었대요? 잠시만 조금만. 예. 편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선 반성부터 합니다. 정세 파악 못하고 윤석열 정권을 과소평가함을 반성합니다. 포스코와 이 정권 우습게 보고 덤벼든 것 반성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 이게 농성 결합했을 때 너무 좀 쉽게 뭐 결합했다 자기 반성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나 경찰이나 포스코가 이렇게까지 뭐 대화도 안 되고 과격하게 나올 줄 몰랐다. 뭐 이런 심정을 갖다 이 편지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 마지막에는 그래서 자기는 갇혀 있지만 좀 한국노총이나 조합원들이나 좀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 하청 노동자 이 장기화된 싸움 400일이 넘게 지금 농성하고 있으니까 천막 농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해결하는데 좀 나서달라 그렇게 이제 편지가 맺어져 있는데요. 일단 골자는 연대를 호소하는. 네, 좀 뭐 마음이 복잡한 신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할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혹시 그 이정식 장관하고는 아주 막역했던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정식 장관에 대해서 뭐 소외나 이렇게 뭐 심경을 밝힌 건 없답니까? 그런 뭐 밝힌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식 장관이 10년 정도 전에 그 이제 동아일보에서 뭐 향후 뭐 10년 뒤를 빛낼 펭귄 뭐 이런 코너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김정은 처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정식 장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어디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운동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 10년 전에 딱 평가했는데요. 그러니까요. 10년 지났는데 좀 김정은 다르게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비정하다고 하신 겁니까? 그래서 좀 비정하다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나서 한국노총은 경산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네네. 한국노총 안에서의 분위기라든지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는지 좀 들으신 게 있나요? 한국노총이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은 뭐 켜켜이 계속 쌓여왔 있었던 거는 뭐 기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정은 처장의 그 진압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는 약간의 그 방식을 두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를 했으나 네, 강력 대응 방법을 두고 약간의 내부에서 조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대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하자라는 결론이 탈퇴는 아니었네요. 전면 중단. 네네네. 결정을 한 그날 그 6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 논의에서 김정은 처장이 속해 있던 금속노련 등은 경산호를 탈퇴하자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부 사회적 대화파 혹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보수파라고 하는 분들은
김 처장 건이 심각하고 정부랑 싸워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게 경제, 사회, 노동인의 사회적 대화 탈퇴권과 연동되는 것이냐? 근데 탈퇴는 아니지 않냐? 다른 방식으로 투쟁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좀 당시 논의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중앙집행위원회라는 곳은 이제 한국농촌산업연맹 위원장들과 지역본부의 의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회의체인데요. 그 회의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오갔고 조율이 안 되니까 이제 당시 김동영 위원장이 그럼 전면 불참을 하고 탈퇴는 나한테 위임해 달라. 보도는 그렇게 나왔죠. 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뭐 그런 배경이 있으면 한국노총의 논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좀 만장일치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라. 웬만하면 다수결 안 하는 시스템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특히 이렇게 대정부랑 싸워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노총은 좀 그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 만장일치할 수 있는 조율된 의견이 이제 경사노위 전면 불참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탈퇴는 위원장이 행사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정확히 한다면 지금 상태는 완전 탈퇴가 아니라 불참 상태. 네네 그렇습니다. 불참 상태. 그래서 불참이라는 것은 나중에 복귀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면의 가능성을 다 안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네네. 근데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내부 구조나 역학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위임을 받았으니까요. 뭐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행사한다고 하면 뭐 좀 한국노총은 좀 그 상층 집중 구조가 좀 있어서 아마 중앙집행위원회 정도에서 의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위원장이 뭐 크게 각오만 한다면 뭐 그러면 그 위원장의 지금 어떤 입장이 이런 거 좀 파악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영 위원장은 좀 강경하죠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 불참 이야기가 중앙집행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이 집행부 내에서 이제 논의된 사실상 뭐 초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날 대응 방안으로 논의됐던 거니까요. 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만에 하나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노동 정책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또 어떤 걸음을 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노총하고 뭐 연대투쟁 이런 얘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김준영 차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요. 아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노동자위원회 한 명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가동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이랑 같이 논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 7월 정도까지는 양대노총 같이 집회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들이 연대 활동이 이어져 오는데요. 이번 건을 계기로 이 연대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연말 11월 12월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두 쪽에서 공이 내걸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김준영 차장 탄원서에 또 이제 뭐 민주당, 뭐 정의당, 진보당 등등에서 이제 탄원서 냈는데 거기에 양경수 위원장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나저나 좀 김준영 사무처장님 건강이 지금 이제 가장 큰 좀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몸 상태가 그런데 지금 단속을 계속하면 어떡해요? 아마 그래서 계속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공고 뭐 이렇게 좀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지부동이에요. 직접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진짜 요지부동인지 조금의 여지라도 있는지 요지가 있으면 좀 알리고 싶긴 합니다. 아이고 무릎 연골이 파열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하실만 하세요? 말씀 잘하시는데? 그런가요?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그 현장의 목소리 노동자 이야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신문이 이제 1992년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저희 신문이 만들어진 게 그 6월 항쟁의 여파가 컸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노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싸우고
하니까 그 소식을 하나로 모아서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아마 만들어졌었거든요. 고 노회찬 의원도 저희가 참관했던 멤버죠. 장관 네. 멤버죠. 네네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이제 사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당시 그 김준영 처장 진압이 5월 30일 새벽 5시 2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장 기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네. 전날에 사실 좀 조짐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5월 30일 날 같은 소속된 김만지 금속련 위원장이 현장에 와서 이제 에어 매트리스 설치하는 걸 보고 김준영 처장 자극하지 마라. 한편 물병에 물을 좀 뿌렸대요. 그러니까 본 당사자 말로는 팔을 잡아서 이제 뿌리치는 과정에서 물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찰은 물을 뿌렸다 이렇게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뒷수갑 채운 게 그래서 예, 뒷수갑 채우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어요. 그걸로 보통 훈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이면 그러니까 물 뿌렸는데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속칭 쇠파이프 휘두른 것도 그런 아니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을 조금 했는데 그리고 당시 경찰 조사 가니까 경찰이 김만지 의원한테 조사도 전에 이거 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그래요? 네, 세상에 조사도 하기 전에 이게 영장 청구 사안인가? 물론 이제 그분은 기각됐죠. 기각됐죠.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현장이 좀 위급한 심각성을 저희가 좀 알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내부에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자들이 한 5시 5월 30일 새벽에 아무도 없었다.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계속 좀 커버해 주시기. 계속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노동뉴스 재정남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